자, 그럼 이제 R을 다운로드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구글로 들어가 주세요. 자, 구글에서 그냥 R이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맨 위에 rproject.org라는 페이지가 있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R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란 미러스라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국에 R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버가 복사돼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코리아 서버를 찾으면 안정적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겠죠. 화면을 밑으로 조금 내려서 코리아 서버를 찾아볼게요. 네, 지금은 서버가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 서버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OS별로 있죠. 네, 우선은 윈도우 사용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운로드 R for Windows라는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최신 버전이 4.0.2네요. 이 버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저장해 주세요. 맥 사용자시면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R for Mac OS X라는 링크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좌측 하단에 pkg 파일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장을 해주세요. 설치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시면 실행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은 바꾸지 말아 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음만 눌러서 마침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설치 경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RStudio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겁니다. 구글로 들어가서 RStudio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주세요. 맨 위에 보이는 rstudio.com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의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프로덕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프로덕트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RStudio라는 링크가 있죠?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런 화면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네, 이렇게 다운로드 RStudio 데스크탑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Choose Your Version이라는 페이지가 떠 있네요. 이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OS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네, 여기에 인스톨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OS 버전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이 있죠. 이것도 R과 마찬가지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RStudio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으면 이제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R을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옵션은 바꾸지 마시고 다음만 반복해서 누르신 다음에 마침까지 완료해 주세요.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RStudio를 실행해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dio는 기본적으로 실행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찾으셔야 돼요. 윈도우 시작 메뉴로 가셔서 프로그램 목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R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RStudio라는 폴더가 있네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RStudio라는 파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RStudio를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3개의 창이 열려 있어요. 왼쪽에 크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하나, 오른쪽 아래 하나 이렇게 3개의 창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창을 하나 더 찾아야 됩니다. 자, 왼쪽에 열려 있는 이 콘솔 창, 이거를 콘솔 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네모 2개 겹쳐놓은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위에 이렇게 흰색 공간이 있는 창이 하나 더 나타나죠. RStudio는 이렇게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창을 분석할 때 모두 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창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아래에 있는 창을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콘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을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있는 꺽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로막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일 겁니다. 명령어를 입력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뭔가 분석할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 더하기 1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1 더하기 1 그러고 나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럼 2가 나왔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2 곱하기 3 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6이 나왔죠? 네. R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합니다. 콘솔 창에 내가 분석에 사용할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분석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 여기를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비어있는 흰색 공간을 볼게요. 여기는 소스 창이라고 합니다. 소스 창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1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해보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2 더하기 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소스 창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세 번째 행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첫 번째 행으로 옮겨보세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콘솔 창으로 날아가서 여기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물이 나타났고 커서는 두 번째 행으로 넘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행의 명령어가 콘솔 창으로 날아가서 여기서 실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에 사용할 코드를 콘솔 창에 직접 입력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콘솔 창에 있는 명령어들은 RStudi오를 종료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콘솔 창에는 내가 입력한 명령어뿐만이 아니라 입력한 명령어,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물, 에러 메시지, 워닝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콘솔 창을 보면 내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명령어를 콘솔 창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왼쪽 위에 있는 소스 창에다가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사용할 코드를 모두 다 입력을 해 놓고 실행하고 싶은 곳으로 커서를 움직여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스 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저장해 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장해 뒀다가 했던 분석을 그대로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이 코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그 사람도 내가 했던 분석을 그대로 순서대로 똑같이 따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명령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이 흰색 공간 소스 창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좀 전에는 우리가 코드를 한 줄씩 실행했는데 여러 줄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들이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줄의 코드를 동시에 실행하고 싶으시면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명령어를 미리 입력해 놓는 소스 창을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른쪽 위에 있는 environment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empty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소스 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A라고 한 다음에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만들고요. 그리고 숫자 1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콘솔 창을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환경창을 보세요. 그러면 value라는 게 생겼죠? A라는 게 생기고 그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거냐면 A라는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숫자 1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입력하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소스 창에다가 그냥 A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콘솔 창을 보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왔죠. 우리가 A에다가 1을 넣어놨기 때문에 A를 출력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1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소스 창의 다섯 번째 행에다가 B라고 입력하고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만든 다음에 숫자 2를 넣고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환경창을 보면 이렇게 B라는 항목이 생기고 그 안에 숫자 2가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소스 창에 B라고 입력을 하고 또 컨트롤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가 튀어나오죠. 자, 이렇게 환경창에는 우리가 분석하면서 만든 데이터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아, 내가 작업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오른쪽에 보면은 히스토리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콘솔 창에서 실행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는 커넥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아래 이제 데이터 파일을 불러들여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시게 될 거고요. 그 오른쪽에는 튜토리얼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R 기본 기능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Environment 탭에서 사용을 하니까 Environment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볼 차례죠.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열려있는 창은 파일 창이에요. 파일즈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특정한 폴더를 주도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을 할 때 하드디스크의 특정한 공간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 공간을 워킹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워킹 디렉토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폴트로는 여기에 보면 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내 문서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 문서가 워킹 디렉토리인 거고, 제가 어떤 파일을 불러오면 내 문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면 내 문서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워킹 디렉토리의 위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겠죠. 바꾸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즈 오른쪽에 보면은 플롯이라는 탭이 있어요. 지금은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면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패키지라는 탭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아래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이 들어있는 조그만 프로그램, 이걸 패키지라고 하는데 PC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help라는 탭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매뉴얼을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이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뷰어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가 분석 결과물을 웹에서 볼 수 있게끔 HTML 형태로 저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이 결과물을 열어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작은 웹 브라우저 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일 창에 놓고 사용을 하니까 파일 창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4가지 창의 구성을 설명드렸어요. 이 창들은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창 사이에 보면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도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창을 이렇게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커지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작아집니다. 내가 원하면 닫아둘 수도 있고 열어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는 왼쪽 위에 있는 소스 창과 왼쪽 아래에 있는 콘솔 창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을 오른쪽으로 좀 밀어두면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자, RStudio 화면 기본 구성을 설명드렸고요. RStudio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R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분석 작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분석별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관련된 파일들을 관리하면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안에 None이라고 써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None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다시 할게요. 이 프로젝트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New Project라는 아이콘이 있죠? 네,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저장하겠는지 물어보면 아직 우리가 중요한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Don't Save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Create Project라는 창이 떴죠. 맨 위에 New 디렉토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New Project를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Create New Project라는 창이 떴죠. 맨 위에 디렉토리 네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만들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 됩니다. 영문자로만 지어주시고요. 한글이나 특수문자, 띄어쓰기는 피해주세요. 저는 Start R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어디에 만들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아무데나 하셔도 되는데 경로에 한글이 들어있지 않은 곳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이나 내문서는 피해주시고 영문자로만 되어 있는 경로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오픈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의 경우에는 Start R이라는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거고 D 드라이브 안에
R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만들 거다.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셨으면 오른쪽 아래 Create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RStudio가 종료됐다가 새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Studio를 처음 실행했을 때처럼 창이 3개만 열려있죠. 우리는 소스 창을 사용해야 되니까 콘솔 창 오른쪽 위에 있는 네모 아이콘을 눌러서 소스 창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이게 R 프로젝트가 열려있는 거거든요.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젝트 아이콘을 한번 보세요. 그럼 아까는 프로젝트 None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일 창을 보세요. 아까는 내 문서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만든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폴더가 만들어졌는지 내 컴퓨터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R 프로젝트 폴더 안에 스타트 R이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불러드릴 파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복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R에서 어떤 파일을 불러와라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요. 제가 표나 그래프를 저장하면 이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죠.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은 RStudio에서 파일 창에 보면 이렇게 윗부분에 경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프로젝트 폴더가 여기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유용한 환경 설정을 설명드릴게요. 위에 메뉴에서 툴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맨 아래 옵션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 옵션이고 또 하나는 프로젝트 옵션인데 일단 글로벌 옵션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설정하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탭 중에 Appearance라는 곳 있죠?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화면의 크기나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아마 디폴트가 줌이 100으로 되어 있고 폰트 사이즈도 10 정도로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폰트 사이즈를 적어도 14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어피어런스 위에 보면은 코드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너럴이라는 파트의 중간쯤에 이렇게 소프트랩 rsource files라는 항목이 있는데 디폴트로는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체크를 미리 해놨는데 체크를 제가 안 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소스 창에 코드를 입력할 때 나중에는 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창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코드를 보고 싶으면 마우스로 발을 드래그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번거롭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코드에 소프트랩 rsource files를 다시 체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창 밖으로 벗어나면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는 거예요. 코드를 이렇게 길게 작성을 하면 줄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는 한 줄의 코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행 번호가 같죠. 단지 이 창의 크기에 맞게 줄바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아무리 길게 작성하더라도 굳이 드래그 하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툴스를 눌러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글로벌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이 위에 보면은 프로젝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R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프로젝트별로 옵션을 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옵션은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에만 클릭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으면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코드 에디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맨 밑에 여기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디폴트로 UTF-8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R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에 이걸 R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R 스크립트 파일에 한글이 들어있는 경우 잘 표현되지 않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인코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로 들어오셔서 텍스트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 체인지 아이콘 있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의 인코딩이 있어요. 여기에서 UTF-8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R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한글이 깨질 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설정을 바꿀 건 아니기 때문에 캔슬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RStudi오의 화면 구성, 그리고 R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시면 편리한 몇 가지 설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코드는 제가 지울게요. 제가 어떤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왼쪽 위에 있는 소스 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러면 실행 결과물이 콘솔 창에 나타나겠죠? 콘솔 창에 나타난 결과물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물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비교해 보시고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결과가 똑같지 않거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러면 코드에 뭔가 오타가 있거나 앞에서 입력한 코드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를 수정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보시고 결과를 다시 비교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